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죠. 강한 고용 시장으로 이러한 경제 데이터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모두 이러한 발언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의 엄포를 시장은 엄살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 현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성공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그에 대한 해결책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어저께 파월 인터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 40분 정도에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문난 잔치였는데요. 먹을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이 왜 상승을 했으며 앞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새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 전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 문자로 선견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열린 대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예상보다 강한 지표를 얻으면 금리를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주택 서비스 디스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마켓워치가 1980년 이후 지난 40년간 나타난 4번의 경기 침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서 평균 15개월 뒤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인식은 월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며 수많은 자원과 전문성을 가진 연준마저 발생시키는 오차를 시장이 더 잘 예측하리란 보장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몇 달 동안 추가 금리 인상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전일 기준금리를 3.35%로 25bp 인상했는데요. BCA 리서치에 따르면 RBA의 매파적인 입장은 호주 달러에 대한 단기적 지지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조건부 금리 인상 일시 중단을 선언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였죠.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이라고 보이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자양강장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일지 이에 대한 의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그리고 좋았던 기억이 DNA 그것만 이제 쭉 보게 되는데 네. 어저께 상황은 사실은 네. 제 방송을 1년 이상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계속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프로세스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일단 저 자료 잠깐 볼까요?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면 자,
몇 가지 발언들을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자,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기사에는 지금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현재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가,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관해서 파월이 어저께 한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례적으로 매우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 예, 맞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왜 강한지는 파월이 여러 차례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임금 인플레에 압박이 생기는 것.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예전부터 설명했던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파월은 왜 코로나 때문에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현상.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퇴자들이 생겼고 이 은퇴자들이 이미 13년 동안 2008년,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은 시장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리면서 확대 정책을 썼죠. 지금은 긴축 정책이고 13년 동안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확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고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집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상당수가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다시금 뭐예요?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민자들을 받지 않았고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 제정까지 했다. 이 법 제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타이틀 42입니다. 이 법 제정까지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바로 추방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핵심적인 요소예요. 노동시장에. 미국 노동시장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줄었어요? 수요는 똑같습니다. 수요는 일단은 똑같다고 치면 공급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수요는 똑같은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똑같은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구인이직 보고서에 지금 1대 1.9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저께 파월이 얘기한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첫 번째,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파월은 코로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죠.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례적으로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은 단기간으로 해소가 될까요? 이민자들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타이틀 42를 바이든이 무시하고 이민자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방 대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원부터 다시 올라와라. 하급심부터 다시 올라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지금 당장 넘어오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이미 자산이 증식된 은퇴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올 수가 있느냐? 굉장히 어렵겠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제가 보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일단은요,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결론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단어를 지금 얼마 전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도 올해 2023년에 굉장히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파월이 지금 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마도 험난할 것,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근거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는 미국의 지금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자,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노동시장과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자료 잠깐 좀 내리고요. 네. 네. 네, 고물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자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밌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쇼킹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지금 CPI가 9.1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6% 초반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서 페드가 뭘 했습니까? 1번 국면이죠. 저도 지금 한 2달 정도 밀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 자, 1번 국면에서 금리를 1년 동안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뭐 한 5% 정도까지 일단 올릴 것 같고요. 5%까지. 자, 그러면 1년 동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긴축 정책을 써서 9.1에서 6.1까지 한 3% 정도 낮췄습니다, 지금. 자, 그럼 페드의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목표가가 제일 문제죠. 페드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자, 보세요. 9.1에서 6.1까지 3%를 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5% 정도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 제가 이런 비유를 조금 들어 드릴게요. 성적이 30점인 학생이 60점으로 올라가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60점, 70점으로 올라가는 건 비교적 쉽죠. 그렇죠? 내가 수학을 2, 30점 맞다가 6, 70점 맞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자, 그런데 수학을 원래 잘하는 학생이 95점을 맞는데 100점 맞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건 어려워요. 자, 이 금리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도, 다시 하겠습니다. 물가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고물가에서 지금 6.6%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자,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6% 초반에 있는 이 물가. 지금 어떤 공격을 지금 또 받고 있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폐쇄 정책을 벌였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이 상태에서 과연 6.6%대 초반인 이 물가를 2%대로 어떻게 낮출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1에서 6.1까지 3% 내렸습니다.
6.1에서 3.1까지 2%까지 안 갈게요, 그냥. 자, 6.1에서 3.1까지 또 3%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5% 정도의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옥죄면서 왔어요. 그러면 6.1에서 3.1까지 3%를 또 내리는 건 어떻다? 95점을 맞는 학생이 100점으로 올라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하나 좀 붙어야 돼요. 아니 9.1에서 6.1이라고 일단 치겠습니다. 6.1까지 3%를 내리면서 1년이란 시간 동안 금리를 5% 정도 올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6.1에서 뭐 3.1까지 3%로 그냥 똑같이 할게요. 3.1까지 내리려면 1년 동안 5% 정도 최소 5% 정도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이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산술적으로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제가 1960년, 70년, 80년대 폴 볼커의 정책, 전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금리를 4%씩 올린 이게 맞아요. 자, 이게 맞는데 왜 그런 페드는 0.25%, 2월 달에 0.25%, 3월 달에 또 0.25% 정도를 올리려고 하냐. 똑같이 0.75%, 0.5%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페드는 원래는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더 이상 0.75%나 0.75%를 4번씩 올리는 이런 모험을 안 해도 된다. 어디에서? 이번 국면에서. 이번 국면에서는 왜 이런 모험을 안 해도 되느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침체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침체는 뭡니까? 기업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잔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에다 또 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요.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게 답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1번과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정책들, 금리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일단은 뭡니까? 후행적으로, 노동지표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여기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번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대량 해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9.1에서 6.1까지의 물가 하락 그리고 6.1에서 3.1까지의 물가 하락 여기에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이번 국면에서는 부작용으로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누가 안다고요? 다 압니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나 파월도 다 알고 있어요. 이 국면을. 여러분.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잠깐 내리고 네. 자료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심각한 얘기긴 한데 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침체의 과정이 있고 대량 해고와 실업률의 폭증이 있어야지만 다시금 경기 사이클이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대로 지금 네. 가고 있네요. 예, 그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지금 어떤 그 사이클에 정당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 경기 사이클에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놀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험난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추가 금리 인상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제 의견으로는 작년과 같은 빅 스텝, 뭐 0.75%, 자이언트 스텝, 0.75%, 0.5% 요거는 아니고 살금살금 0.25% 정도 올리면서 간을 조금 보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깨지는지를 지금 볼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시나리오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진짜로 안 깨져요. 왜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례적이어서 노동시장이 지금 안 깨진다라고 하면 상반기 지나서 혹은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0.5%, 0.75%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거 깨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종 금리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저께 시장의 반응은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 것일 뿐.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나스닥 10,000포인트를 도전하는 2023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한 뒤에 15개월가량 뒤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 성견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료 타이틀에도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요. 당연한 걸 기사로 냈다. 네. 당연합니다.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여러분 뭐가 되죠? 자, 여러분 제 시간에는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적은 거기는 한데 이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경제학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금리 인상 여기입니다. 금리 인상 후에 뭐옵니까? 침체 오죠. 침체 이후에 뭐옵니까? 저점 오면서 금리 인하하죠. 그러면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시장은 뻗고요. 자, 수년이 지난 후에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인플레가 심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됩니까? 금리 인상을 또 하면서 시장에 뿌려져 있는 통화량을 흡수를 할 것이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한 다음에 침체가 오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 경기가 활황될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달라지는 것은 뭐다? 이 길이 혹은 이 길이 침체가 어느 정도 길게 올 것인가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될 것인가 그리고 뭡니까? 1번 국면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딱 1년 걸렸죠. 예. 자, 이 길이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른 건 뭐예요? 침체의 이 강도. 그렇죠? 여기를 침체라고 보면 여기가 침체의 강도죠. 근데 페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다. 소프트 랜딩. 예. 그럼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침체의 강도는 여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도는 여기입니다. 자, 이 강도의 차이, 이 길이의 차이, 기간의 차이일 뿐 경기 사이클의 구조는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뭡니까? 경기 침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후에 발생을 했다. 당연하죠? 자,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여기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침체는요 항상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신문이나 아니면 경제 뉴스를 보시는 것도 사실은 이런 굉장히 당연한 프로세스를 좀 풀어서 정말 큰일이 났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고 이런 교육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내일 있는 제가 항상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 기본적 분석의 토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 영상 같은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뒤에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 마스터님이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딱 이제 기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조를 아실 건데 제가 경제를 보는 건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보면서 네. 매파적인 성향을 조금 띠면서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죠. 자,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지금 했는데 예.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이슈랑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좀 갖고 왔고 네. 뭐냐면 호주도 지금 뭐예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물가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두 나라, 중국과 또 어디입니까? 일본까지 그 제가 월요일 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YCC입니다.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우리 국채 금리의 상단과 하한의 폭을 정하는 걸 늘렸죠.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올리는 의미다. 자, 일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마이너스 1에서 0%의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4%에 육박하고 있어요. 일본도. 자, 호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이거를 딱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것만 일단 보시면 안 되고 호주, 일본, 중국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일단은 고통받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호주 한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호주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자,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금리 그리고 뭐예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지속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이 기조가 좀 많이 길게 갈 것이다. 일단은 보고 있어서 호주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을 제가 오늘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3년에는 첫 번째로 미국이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두 번째 뭡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여기에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노란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여러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세 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해외선물 23시 진단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지만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골리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반락에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은 중국 수요 기대 속에 사우디가 아시아향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유로FX는 ECB 이사가 3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해외 선물 23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골드부터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오늘 차트를 일단은 보지는 않고 잠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지금 박스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나 어떤 골드나 오일 전부 다 지금 박스장으로 계속적으로 흐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나스닥과 골드가 현재는 커플링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향배에 따라서 골드도 체크를 하시는 게 아주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고 오일 잠깐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이슈 체크에 요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넣지는 않았고 제가 요거를 말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중국 수요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왔어요. 그렇죠? 중국 수요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산 우랄유 있죠? 러시아산 우랄유가 지금 러시아산 우랄유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 두바이유나 아니면 서부 텍사스 중진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소비를 해줘야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소비를 해줘야 오일이 조금 가격 안정성이라든가 가격이 조금 펌핑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수요로 인해서 중국의 수요 폭발로 인해서 오일의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펌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러시아의 우랄유를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어서 중동 두바이유나 아니면 우리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같은 이런 종류의 오일들을 중국에서 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오일 지금 매매하시는 것들은 우랄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오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가격 면에서 굉장히 조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오일은 수급이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움직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더 다양한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일과 골드, 또 유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달러가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기세를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로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ECB에서 좀 나왔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호주도 제가 보여드린 바와 네. 같이 호주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자, 미국은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미국은 엄청 많이 지금 올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 조절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유로는 여러분, 자, 금리를 보시면 아신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화폐의 가치다. 금리는 뭐예요? 화폐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연합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오르겠죠. 화폐 가치가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인 우하향의 지금 계속적인 그런 차트를 보여줬는데 근래에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해지면서 유로가 위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제는 뭐예요?
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뭡니까? 유로가 금리를 올리면서 유럽연합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로가 자기 화폐에 대한 가치 상승분으로 인해서 다시 위쪽으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미국의 금리 그리고 유럽연합의 금리가 오를 것이냐, 상대적으로 오를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의 금리가 절대적으로 오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 방향성은 굉장히 잘 맞추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도 사실은 말로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 내용도 제가 내일 공개 방송 있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2월 8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상품들은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품과 지수별로 차트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이 파월 발언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급등했던 나스닥이 오늘은 어제의 큰 변동성에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큰 상승 탄력 받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는 0.45%가량 떨어진 12,7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가 주춤하자 5일은 더더욱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4% 넘게 뛰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고점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계속해서 약달러의 골드도 제한적인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온스당 1,900선 탈환에는 힘이 못 미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온스당 1,89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달러 상승세가 멈칫하자 유로가 제한적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인 1.07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을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당일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선감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전일 좀 큰 변동성을 보이더니 오늘은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네. 파월 의장이 멘트를 날린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예, 그랬죠. 사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혼조세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혼조세다. 그러니까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이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네. 사실은 버티는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버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1분봉 기준으로 또 쭉 네네. 떨어지고 있네요. 네네.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버티는 매매보다는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보내시면서 한 10분, 20분 일단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박스장을 그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세를 주는지 요거를 일단 보시면 돼요. 10분, 20분 정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추세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추세를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한 거고 이게 어저께도 실전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분, 20분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컷라인을 계속적으로 주는 컷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의 매매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2시 오늘이죠. 오늘 새벽 2시 40분 파월 인터뷰하고 내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내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벤트가 아예 없습니다. 이벤트가 아예 없고 지금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한 번 내지 두 번만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1분봉 차트 잠깐 볼까요? 1분봉 네. 차트 잠깐 보면 지금도 뭡니까? 하단을 깼어요. 하단은 깼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하단 깨면서 다시 올라오고 하단 깨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게 또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 보세요. 위로 튈 겁니다. 위로 튀고 어떤 저항 라인이 있겠죠. 저항 라인에서 다시 또 밑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스닥, S&P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여러분들 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을 논하자라고 하면 매수 매도 방향성이 지금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1분봉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1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캔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짙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눈치 보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황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좀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항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 필요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 가격을 지금 깼는데 네. 그 중국의 리오프닝 전략 때문에 네. 리오프닝이죠. 예. 리오프닝 때문에 네.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큰 V자 반등, 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큰 V자 반등을 지금 그리고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어떤 큰 모멘텀은 지금 사실 1차적으로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리오프닝으로 인한 큰 모멘텀은 상승의 모멘텀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끝난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게 좀 나와야 됩니다. GDP의 성장이라든가 그렇죠? 실질적인 아니면 잠재 성장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일단은 없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지금 일봉상으로 V자 반등이 왔고 그 V자 반등의 끝에 지금 서 있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정 후에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시장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밑으로 끌어내릴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것도 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항생 좀 약보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해드린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또 미국에서 날아온 비둘기에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온기가 좀 감돌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 그래도 코스피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라는 질문들이 지금 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올라왔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장도 지금 굉장히 좀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장기적인 전략, 뭐 한 장기적이라고 해봤자 국내 선물은 3개월 단위니까요. 3개월 단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한 올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네. 3개월 정도 보면 네네네. 네. 일단 큰 시나리오는 사실은 제가 잡혀 있어요. 잡혀 예. 있고 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는 미국이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군요.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반등을 하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14,000선 정도 14,000선에서 박스 횡보를 그리면서 다시 미국이 경기 침체 선언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일단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S&P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
항상 내려가는 지수 없고요. 항상 올라가는 지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의 라인을 제가 13,000대로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전에 찍었죠. 거의 990 정도까지 갔으니까 거의 찍었고 지금 그러면 14,000포인트를 향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이게 일단은 중요하고 미국의 나스닥이 14,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도 거기에 따라갈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상승분을 국내 선물이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국내 시장도 그거를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일단 문제입니다. 미국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와 있었고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할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미국의 어떤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하락분은 어떻게 됩니까? 몇 배 더 따라가죠. 하락분은.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최저점 라인 한 28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280포인트를 깨줄지 안 깨줄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도 요즘에 제가 한 세네 달 정도 지금 국내 선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모든 포인트를 다 맞춘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제는 국내 선물도 좀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공개 방송 제가 하니까 공개 방송 때도 국내 선물 트레이딩 전략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복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양한 상품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국내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떠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실 예정인지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사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막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크게 추세를 준다라든가 수익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캔들이 작아지는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관한 전략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들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한 가지 더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고요. 해외 선물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본적 분석 같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영상도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기법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늘부터 일단 들어오시면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 날이 마지막이죠. 노란톡방 오늘부터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2023년 대박의 한 해 저와 같이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푸근한 수익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